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한 탄핵 재판이 열리고 있었죠. 충격적입니다. 이게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끝내고 이진숙 탄핵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진숙의 이제 그 복귀 이제 이것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돌연 또 이런 사태가 또 이제 터진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요, 참 우리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충 이렇게 보면요, 방송 관련 전체가 어,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 자체가 너무도 반정부적, 반보수적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죠. 특히 MBC, KBS 이런 곳 말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찍이부터 이곳을 정상화하려고 칼을 뺐죠. 그리고 방통위원장 놓고도 벌써 몇 번 난리 났습니까? 작심하고 뽑았던 인물은 한 달 만에 그냥 스스로 이제 이렇게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려가지고 이동관 말이죠. 그냥 가버렸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이진숙 체제가 들어섰는데 이진숙은 또 단 하루 만에 뭔가 결재해 놓고 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 재판 중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해임 처분 성소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방통위 사과 반성 요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이제 권태선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 재판 관련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 여자는 벌써 임기가 끝났어요. 지난 7월 말에 끝이거든요. 3년 임기에 박문진 이사장 그 임기가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걸 자르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그게 순응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법정 소송을 이렇게 걸면서 이게 모든 게 중단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성수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항소심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요. 1년 정도 임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3년 임기가 4년 임기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설 죽여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동티가 생긴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참 정상화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혁은 뜻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힘과 함께 힘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국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언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지만 갖고 밀어붙이니까 이런 어떤 법원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어떤 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판판이.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럼 이 여자는 뭐 오히려 뭐 오케이 땡큐가 된 거야 지금. 근데 1년 더 월급 나오겠네 이런 식이 됐다고요 지금. 정말 MBC 같은 경우는 박문진이 최대 주주입니다. 대주주입니다. 여기를 바꿔야지만이 MBC 사장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KBS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실은 KBS 대주주격인 이사회가 있거든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라. 1심에서 이 사람이 또 이겨버렸어. 여기 또 같이 붙어 있네. 여기 이제 권대선이하고 같이. 이 사람들 전부 전통적으로 이제 좌파 코드를 가진 방송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KBS, MBC가 똑같은 상황이 됐죠. 한쪽은 박문진 이사장, 이쪽은 KBS 이사장인데 두 사람 다 정부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정부를 어,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MBC, KBS 이사장 이딴 해임 취소, 윤 방송 장악 시도 출퇴를 내렸다. 또 뭐 난리 났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급기야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요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뉴스입니다. 이진숙 탄핵 심판 연기한다. 내년으로 연기한다 그러네요. 윤 심판 속도 낼 듯. 이렇게 되면요. 이 이진숙 재판은 내년 3월 이후로 갈 것 같습니다. 3월쯤부터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석 달 걸리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터져버린 거죠.
저는 그 MBC 박문진 이사장을 왜 그렇게 몇 달 남겨놓고 서둘러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가? 저는 대통령의 이 탄핵하고도 탄핵이 아니고 계엄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MBC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미리 확언을 자르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뜻하지 아니하게 지금 어 난관을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논평을 한다기보다도요. 요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 팩트 체크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절대 거기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국의 그야말로 국가 원수 아닙니까? 국가 원수를 운명을 쥐고 있는 재판을 저렇게 서둘러서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시간을 끌어야 돼요, 사실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6개월도 부족해요, 제대로 하려면은. 근데 저걸 2달 정도 만에 뚝딱뚝딱 끝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야권에서는 한 달 안에 끝내라 난리치더라고. 야,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어떤 판결을 할지 지금 우리가 지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김용현 장관이 지금 지금 옥중에 있는데요. 구속된 상태에서도 추미애 박범계를 적각 수사해 내란策동을 중단시켜라. 김용현 전 국방, 추미애 의원 등을 고소했죠. 정말 대단한 강단이고 용기입니다. 자, 이 사람 한 분이 지금 대통령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은. 정부에도 없고. 뭐 장차관 중에 누가 있습니까? 총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밖에 있으면은 좋겠는데 지금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하기에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엄은 맞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계엄 자체가 원포인트 계엄처럼 보이긴 했었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이것보다 훨씬 원래 큰 걸 뭔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요. 헌재를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 김치찌개 끓여준 후배 용산 독대 한동훈 옆 있었다. 왜? 주진우가 이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윤희 믿는 진짜 믿는 검사 후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반한이 됐어요. 이 사람. 반윤이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왜 이러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은 이 사람의 이념이 아니에요. 성향입니다. 성향. 성향이 맞지가 않는 거야. 이 주진우 같은 이런 친구들은 계엄?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스타일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계엄이 뭐 어떤 계엄인지 그거 알려고도 안 하는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친구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뭐 지금 사태 돌아가는 걸 대충 짐작하시겠죠. 대통령 그야말로 완전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것이 호응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부정선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유일한 변수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보기에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만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자 이것은 맞는데 살리는 방법론에서 다르더라고. 그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사람 많아요. 그럼 그거 빼고 어떻게 살립니까? 윤 대통령을. 부정선거 없이 어떻게 살리느냐고요. 그래서 황교안을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비대위원장 혹은 지금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뭔가 전투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지금 없잖아요. 아무도. 황교안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김문수가 좋지만 김문수 장관은 부정선거를 인정치 않을 겁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계엄도 잘못됐다 그랬어요. 벌써. 그래서 김문수 장관도 지금 이 역할은 여기서는 아니야. 나중에는 몰라도요. 뭐 그런 상황이지. 그럼 누가 있습니까? 권성동 뭐 거론되는 사람들 전부 지금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갖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화력을 부정선거 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혹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체가 하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에서 만일에 부정선거를 빼버리면은 그걸 갖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가지고. 그럼 뭐로 싸웁니까? 결국에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역공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면 문제도 없는 거기를 찾아갔느냐? 거기에 계엄군을 보냈느냐? 선관위 말이죠. 국가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의도만 노출돼 가지고 힘들게 됩니다. 지금은 부정선거 말고는 싸울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들 보고 지금 뭐 좌파다 이런 걸 갖고는 헌재에서 다툴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헌재는 그런 걸 다투는 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정부 관료들을 계속해서 탄핵했다.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영향력 있게 헌재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쟁으로 보거든, 정쟁으로. 여야로 본다니까요. 때문에 국가의 문제, 헌법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문제, 헌법의 문제. 근데 거기서는 결국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중대사가 드러나야지만이 대통령이 논리적 우위에 설 수가 있고 국민적 호응을 더 크게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부정선거만 이야기해야 돼요. 굳이 말하자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윤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살릴 수 있는 그 카드인데 이걸 말하는 사람들도 없고 뭐 좀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를 저는 의심합니다. 헌재가 수상하다.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빨리 부정선거로 세상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은 헌재 저것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요런 게 부정선거입니다. 저런 게 부정선거입니다. 요런 거 뭐 알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빨리 이제 부정선거 쪽으로 몰아오는 게 필요한데 그러자면요.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아니고 비대위원장 황교안 이 카드 그리고 사무총장 민경욱 이런 어떤 획기적인 카드가 아니고는 글쎄요. 지금 거론되는 비대위원장들 보십시오. 그중에 누가 그 부정선거 거론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도 해주는 국회의원들도 없어요. 거의. 누가 있습니까? 당이 안정됐다 그러는데 안정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정됐습니까? 한동훈 했을 때보다는 좀 낫지. 그것뿐이에요. 그냥. 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정말로 사직생으로 그냥 계엄을 던졌는데 김영현 장관하고 두 분이서 싸워야 돼. 그냥. 그 변호인들하고. 그밖에 없어. 그러니 이 싸움의 방향을 부정선거로 빨리 크게 털지 못하고서는 어쩌면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인체제 그거 절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뚫린다니까요. 이런 식이면은. 지금 뭐 모든 언론 보십시오. 구인체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6인체제가 위헌이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헌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간단치 않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